반갑습니다. 마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월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월세. 네, 월세. 전세보다 월세가 요즘 더 많이 거래가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또 요즘에 많이 보이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네, 하나 네. 가져왔거든요. 5월달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은 월세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네. 네, 짧게 얘기하면 이게 월세가 이제 전세를 넘어섰다. 네. 4월에 이어 5월 달에도 이 월세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런 뉴스 기사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차피 임대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는 걸 더 선호하고 네. 임차인도 이 금리 이자가 높잖아요. 네네. 그걸 내느니 차라리 월세를 내겠다. 네. 그래서 월세를 더 선호를 하고 네. 이러면 전세가 네. 없어지지 않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정말 전세가 거래가 많이 안 되고 네.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소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월세가 많이 늘었어요. 네. 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안 올랐다면, 그럼 안 올랐으면 네, 금리가 안 올랐으면 월세 거래가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만약에 안 오르고 그냥 2%대였다라면 월세 거래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어서 전세 거래가 훨씬 더 많을까요?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네, 깊게 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 깊게 아니, 생각하시고 아니, 하십시오. 짧게 생각해보니까 깊게 생각해서 월세- 정말 제대로 된 거를 한번 그냥 시간 관계상 네. 네, 짧게 생각해 보면 월세 거래는 늘지 않지 않았을까? 네. 전세가 얼굴이 더 많지 빨개졌어요.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항상 같은 적이 없었죠. 네, 저는 선생님. 월세 거래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왜죠? 그건 뭐냐면 네. 최근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이미. 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계약들은 전세 그 임대차 3법 전에 있던 전세가예요. 네.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전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너무 목돈이 높아지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간극이 뭐냐면 반전세인 거예요. 임차인은 부담스러운 건 이해가 되는데 임대인은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소장님? 임대인도 이게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네. 사실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무조건 올린다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왜 그러죠? 이게 뭐냐면 이 일종의 빚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을 받았어요. 원래 4억이었던 거를 이제 4억이었으면 내 돈이 사실은 이제 집값 올라간 걸로 인해서 내 돈이 6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만약에 팔면은 전세금 돌려주고 내 돈이 6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을 더 올려봤잖아요. 그러면은 6억이 되잖아요. 그럼 네. 내 돈은 4억인 거예요. 이미 2억을 내 돈을 땡겨 쓴 거죠. 네네. 근데 이 2억을 땡겨 쓴 걸 가지고 어디에다 이제 활용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걸 활용할 때가 있을 때, 집값이 상승할 때는 이걸 가지고 또 집을 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 막 중과세 되고 막 이러면서 집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이걸 주식도 떨어지고 있고 활용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현금 보유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전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전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냥 월세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네. 달달이 월세 들어오는 게 훨씬 그럼요. 효과적이라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급등할 때는 임차인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도 그래. 나도 이렇게 흔쾌히 뭔가 임차인을 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그냥 옛날 가격에 쓰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를 한 몇십만 원만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자보다 좀 높은 금액만 받으면 임대인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잖아요. 임대차 그 전세 금액이 급등할 때는 네. 월세 거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반전세가 네.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고 겹치니까 동시에 같이 이제 적용이 돼서 월세 거래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이 없었어도 이 높아진 이 그렇죠. 전세금 때문에 네. 월세 계약은 많아졌을 텐데 두 개가 붙어서 이제 시너지가 네.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제 여기서 진짜 전세 거래가 없어질 거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뜨끔했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2013년, 14년대쯤에 진짜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을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0명 중에 8명이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진짜 전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전세를 놓지 않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임대인 자체가. 전세를. 임차인들은 전세를 선호하지만 임대인들이 다 전세를 안 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선호해도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거래를 어쩔 수 없이 월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월세 거래가 늘어났어요. 근데 예, 그때 당시에 80% 이상이 다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거 아마 영상 돌려보세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19년부터 했으니까 물론 이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으로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제 옛날 블로그 이제 지금은 좀 비공개로 닫아놨는데 옛날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전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게 항상 제가 보면은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참 이게 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너무 많이 느껴요.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시간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전세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아니죠. 나중에 또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금리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전세 거래 늘어나요.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뭔가 선동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팩트로 나왔으니까 네. 10건 중 6건은 정말 많은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과 임대인 이 효용성 문제로 이거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제도가 네. 이게 새로 생겨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새로 생겨나는 것 같으면 어느 한쪽만 효용성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전세제도라는 건 이미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둘 다 효용성이 없어야 돼요. 한쪽만 없으면 안 된다. 네. 둘 다. 네, 둘 다 효용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때문에 네.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낫다 이런 게 형성이 되지만 네. 금리가 영원히 올라가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효용성이 늘어나게 돼요. 문제는 뭔가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전세는 일시적으로는 월세가 지금 당장 선호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 기간으로 따졌을 때 70에서 80%는 전세가 유리한 상품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호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자 효용성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효용성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네. 이미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가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으면 이걸 없애려면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출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옛날에는 이게 담보만 되면 대출을 다 해줬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출의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뀐 게 이제는 담보만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소득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명의자 입장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분들은 안 담보만 나와요. 있다고 해도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이 금액을 내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전세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로 돼 있던 걸 월세로 돌리기에는 여지가 좀 그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새로 생기는 거라면 내가 만약에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사거나 그러면서 내가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미 전세를 지금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세가 지금 수없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없어지려면 월세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전환이 돼야 되려면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네. 내주고 월세로 이제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현금을 다 보증금 내줄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임차인 맞춰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월세로 맞추려면 반드시 내주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반 이상이에요. 대출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도 기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지금 네. 대출을 받는 금액이라면 이제 네. 소득이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옛날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아예 없어도 소득으로 쳐주는 구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카드 사용, 네. 사용액과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최소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금액이 나오는 게 뭐 1, 2억 정도에서 맞아요. 끝나는 거지. 여기서 막 3, 4억 이상, 5억, 6억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일정 수준의 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 상황으로 영원히 갈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거는 선동도 아니고 네.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뉴스 기사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좀 진짜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싶은 정도의 기사들과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에 뭔가 껴맞추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4월이 이어 5월 달에도 10건 중 6곳. 그리고 월세 세입자들도 더 편애하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는 건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시간 개념을 고정시켜 놓고 그 현재 상황으로만 앞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에서는 이 주변 여건들이 변하는 거를 고정화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전제되는 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금리 인상이 영원하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어긋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금리 인상도 이제 시작되었으니 영원할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네. 탈피하지 않으면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뭔가 제가 혼난 것 같은 뭔가 좀 제가 움츠려드는 좀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네. 격앙돼서 얘기를 했었죠. 항상 저는 이런 것만 눈에 보여서 소장님한테 약간 혼남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그 여러분 좀 이제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 약간 컨셉이에요. 네, 배짱이님이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네. 이런 걸 유심히 봤다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네.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걸 하는 거지. 배짱이님이 절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여기서 정도로 뭐라고 해야 연기라면 될까? 연기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너무 잘하지 않나. 네. 예. 본인 그렇죠. 스스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좀. 아무튼, 네. 그 입장을 너무 이렇게 대입해서, 네. 너무 이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다. 소장님이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보셨나 봅니다. 네. 참고로 저는 댓글은 제 채널에 있는 댓글은 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트, 좋아요, 다 눌러주거든요. 네. 맞아요. 저한테 욕하는 걸도 다 하트 눌러줍니다, 제가. 예. 맞아요. 힘겹게 꾹 누르고 네. 있죠.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은요. 네. 이 전세가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항상 나왔던 얘기라는 거. 네. 이 네. 주기적으로 나왔던 얘기라는 거. 그렇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